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또 앞에는 달고 뒤에는 쓰다는 것은 틀린 말인 거고요. 사과 맛, 딸기 맛, 고기 맛, 커피 맛, 향입니다. 소금이 무슨 맛이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치도록 맛난 맛입니다. 소금을 적당한 수준에 넣기 시작하면 맛이 좋아지고 향이 좋아지지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사과나무잖아요. 그죠? 오늘은 사과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사과 맛있죠? 네. 그죠? 예, 사과에는 이렇게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느낄 때 저희는 혀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다른 어느 부위에서 우리는 맛을 감지하는 걸까요? 오늘 강연자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풀어주실 최낙원 이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그냥 바로 제가 본론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혀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맛을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네,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맛을 혀로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혀로 느끼는 부분은 10%도 안 되고요. 그 맛의 90% 정도는 코로 느끼는 향입니다. 아, 네. 하긴 이렇게 코를 막으면 맛을 못 느낀다. 감기가 걸려서 특히 코감기가 걸렸을 때 맛을 못 느낀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맛은 혀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을 찾아봐도 음식을 먹을 때 혀로 느끼는 감각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사실은 절박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한 댐에 50m 되는 높이 있는 댐이 있는데 댐에 정말 위태롭게 사냥들이 매달려 있는데요. 걔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금을 핥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풀이 주변에 흔하니까 쉽게 풀을 먹으면 이제 배는 부를 수가 있고 맛은 즐길 수 있는데 식물에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 소금 성분이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내장을 잡아먹으면 어느 정도의 나트륨을 해결할 수 있는데 초식동물은 소금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소금의 맛을 찾아서 저렇게 위험을 감수합니다. 특히 동물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도 사실 맛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식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식으로 인한 비만으로 인한 질병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일부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만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음식을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거라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만큼만 먹고 딱 그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비만 문제가 절대 없겠죠. 근데 사실은 멈출 수가 없죠. 왜? 맛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맛이 식품회사 운명도 잡고 있고 식당의 운명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야, 그렇게 맛이 복잡하면 맛을 좀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죠? 비만. 그것 또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몇 그램 안 되는 거 먹어야 되는데 잊어먹기 십상이죠. 먹을 때 참 괴롭습니다. 근데 음식에도 약처럼 먹어야 한다면 어찌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한 1.5에서 1.7kg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1년에 600kg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약 몇 그램 먹기도 힘든데 맛없는 식품을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맛이 즐거우면 죽을 때까지 하루 3번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맛이 뭐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간단한 게 맛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혀에 있는 그 유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로 올라온. 유두에 그 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옆 측면에 보면 미래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맛세포가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꽃송이처럼 쫙 여러 개가 모여 있죠. 그러면 이 맛세포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맛세포 끝에 나와 있는 손가락처럼 선모처럼 된 것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위로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혀에 느끼는 맛세포 종류를 보니까 5가지.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짠맛. 5가지 뿐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미래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맛지도 앞에는 달고 뒤에는 쓰한 것은 틀린 말인 거고요. 그렇죠? 그 사과 맛이 있다, 딸기 맛이 있다, 고기 맛이 있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죠. 맛은 5가지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맛, 딸기 맛, 고기 맛, 커피 맛 이런 건 전부 다 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죠? 음식을 아무리 코를 막는다고 생각하고 먹지만 목 뒤로 코 쪽으로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냄새가 올라가서 그 냄새와 맛 성분을 동시에 느껴서 사과 맛, 딸기 맛 느끼죠. 그럼 실제로는 사람들은 사과를 굳이 안 먹어도 사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향이 사과를 먹었을 때 똑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과 맛은 사과 향에서 기인된 걸 알아야 되는데 한사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사과에는 사과 고유의 맛 성분이 있을 거야 라고 우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사과를 갖다 아무리 냄새를 맡은다 해도 무게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사과에서 맛을 내고 있는 향은 무게로 치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나는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되는 음식을 딱 씹어 먹었다. 그러면 요 뒤로 냄새가 휘발돼서 올라갔으니까 느꼈을 텐데 분자의 개수로 치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식품하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전혀 그 짐작 못하는 애더라고요. 30개, 300개, 3000개, 3만 개, 30억 개? 30조도 아니고 30경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0001g도 안 되는 사과향이 올라갔는데 개수로는 30경개 정도. 그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맛의 분자는 정말 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나노 이하의 크기만 향기 성분입니다. 맛 성분이고. 근데 1나노 하면 좀 아시겠어요? 크기? 미리도 모르고 그 1000분의 1은 마이크로도 모르는데 또 1000분의 1은 나노미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이 보통 커피 콩이든 뭐든 콩 정도를 갖다가 지구 크기로 확대하면 맛의 분자는 저희 사람 크기나 전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구의 사람 정도, 근데 지구 크기 잘 모르시잖아요. 느낌 없잖아요. 우주 가서 본 적도 없고. 중간 정도로 비유해서 맛의 분자를 한 이렇게 1mm, 연필심 정도 스케일은 1mm로 비유하면 사과 1cm는 10kg, 10kg, 10kg.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한 조각을 먹으면 에베레스트 산만큼을 들이켰는데 그중에 느끼는 것은 1mm밖에 안 되는 그 성분을 맛으로 느낀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크면 향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휘발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식품 성분은 그렇게 아까 같이 1mm 되는 작은 분자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이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다 물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이건 다 무색, 무미, 무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그냥 겉보기지 실제 식품을 감지한 건 아니죠. 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감자 있으면 감자 삶아 먹거나
튀겨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럼 감자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예? 전분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세포에 있고 세포의 큰 덩어리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작은 구슬이 실뭉치처럼 실을 해가지고 실뭉치보다 훨씬 촘촘하고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물에 깔아앉이고요. 먹지도 않고 그걸 분해하면 비로소 혀로 느낄 수 있는 당분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분은 포도당의 숫자만 다르지 최소한 수천 개에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개가 정도까지 뭉쳐 있는 거고 그것은 몸이 묻히고 그 실을 하나하나 실 두께만큼 끊었을 때만이 맛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덩어리 보면 맛있어 보이지만 맛으로 저는 느낄 수 없는 성분이고요. 이걸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그 안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액틴, 미오신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액틴, 미오신도 혀로 느끼고 코로 느끼기가 너무나 큰 분자에서 그 실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를 다 분해했을 때, 아미노산을 분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맛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은 알고 봤더니 식품의 대부분은 무생무이 묻히고 우리가 느꼈던 향은 0.1 사실은 0.01도 안 됩니다. 색깔도 0.001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맛성분은 다 1%가 안 되는 단맛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향 넣고 색소 넣어도 맛이 날 수 있는 거죠. 그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요. 자연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뻔히 그 장미 모으면, 그죠? 장미 수십만 송이 모았을 때 장미향 이만큼 나와요. 그럼 와, 귀한 것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저 향은 얼마나 강했길래 저 수십만 송의 장미를 냄새로 오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천연 향이 훨씬 더 진합니다. 색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토마토의 새빨갛게 익은 토마토의 색소 성분을 뽑아보면 100g에 0.004g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색깔을 그렇게 빨갛게 물들이게 하고 파랗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맛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식품의 본체는 아니고 식품의 표적이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전적으로 향에 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색깔은 세 가지 색깔만 섞어주면 다 됩니다. 그죠? RGB 세 가지 섞어주면 되고 맛은 5가지인데 향은 종류가 400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섞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양도 100만 분의 1도 아니고 10억 분의 1, 100억, 1조 분의 1 이런 작은 양으로 작동하는데 양이 1의 강도를 좀 될 텐데 어떤 것은 1일 때 느끼는 강도를 어떤 것은 100만이 있어야 느낍니다. 그렇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도가 훨씬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향 자체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향, 나쁜 향 구별도 없습니다. 성분의 조화됐을 때 느끼는 것이지 개별 성분으로는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맛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향 때문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그 어떻게 향을 느끼는지 그 비밀을 밝힌 공으로 200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림 하나에 노벨상이 3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다가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지단백질에 있는 시스템은 똑같고 여기에 있는 자물쇠 열쇠 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을 GPCR이라고 하는 센서를 붙였는데 이 종류가 우리 몸에만 해도 800종이 넘습니다. 그중에 무려 400가지나 후각이 담당하고 있죠. 3가지는 시각을 담당하고 있고 3가지는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입증돼가지고 2008년 때는 후각에 대한 공으로 됐고 2012년 재작년에는 GPCR이라는 걸 처음 연구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줬고 본체가 되는 G 프로테인을 연구한 사람한테는 1994년도에 노벨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에는 단맛 나는 물질도 없고 쓴맛 나는 물질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자체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분자지 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연계에는 3천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몸에서 감각하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 몇 가지 성분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 유전자를 동원해서 GPCR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만들어서 감각하는 거지 그 물질 자체가 달거나 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금이 무슨 맛이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짜면은 왜 소금을 음식에 넣어요? 짜면 싫어하잖아요. 미치도록 맛난 맛입니다.
그죠? 어떠한 요리도 소금 없이 맛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금을 적당한 수준에 넣기 시작하면 굉장히 맛이 좋아지고 향이 좋아지지 짜지지 않습니다. 짜다고 한 것은 소금을 넣어도 너무 많이 넣었다. 그 신호밖에 없는 거죠. 그럼 포도가 있으면 사람들 포도 맛에서 과일의 맛은 단맛하고 신맛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향이고요. 그럼 포도를 먹었을 때 사람들은 단맛, 신맛, 향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포도가 맛있을 때는 향이 좋아서 맛있는 건지 신맛이 충분해서 맛있는 건지 단맛이 많아서 맛있는 건지 전혀 구별 못하고요. 전문가 정도 돼야지 겨우 이건 산미가 부족해, 단미가 부족해, 향을 좀 더 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리의 맛은 짠맛하고 감칠맛밖에 없습니다. 소금하고 MSG면 모든 맛은 끝나는 거죠. 거기에 향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어울리는 색깔, 텍스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맛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죠. 향이 있으면 해결될까요? 향이 있으면 제법 해결된 것 같습니다. 촉감 있으면 해결된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맛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인류 요리사가 맛있게 한 끼 식사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좋은 재료를 만들었죠. 그 재료를 다 모아서 믹서기에 넣고 싹 갈았습니다. 그걸 드실 분 왜 안 드시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게 씹는 맛이 없어서 제가 결화제를 통해서 원하는 물성으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품 전문하는 사람도 다 대부분 그냥 조용해집니다. 아니 맛성분 그대로 다 있죠. 향기성분 그대로 다 있죠. 영양성분 그대로 다 있지. 정성 다 그대로 남아 있지. 사실은 영양도 정확하게 정량 복용할 수가 있지. 친환경적이지. 포만감도 2배입니다. 갈아놓으면 포만감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럼 사라진 건 뭘까요? 사실은 성분이 아니고 성분의 리듬입니다. 노래가 있는데 있는데 평균에서 파를 갖다 연속 치면 우리가 즐겁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성분이 맛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성분 자체는 그냥 존재할 뿐이고 인간이 좋아하는 리드미컬한 자극을 줘야지 좋아합니다. 그럼 아까 믹서기로 갈았으니까 다양한 자극이 사라졌으니까 맛이 없다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이거 어찌 될까요? 자,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고민을 많이 하죠. 둘 다 괜찮은데 냉면집 가면 물냉을 먹을 건가 비냉을 먹을 건가 같이 주면 만족이 2배 된가요? 확실히? 왜 안 되는 거죠? 그럼 뷔페에 가면 300개 요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양,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미식가도 냉면집은 칭찬하고 한국의 5대 냉면 칭찬해도 우리나라의 5대 뷔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뷔페는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룬 만큼 기쁨을 주지 못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과학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맛과 리듬이 똑같으면 똑같은 맛일까요? 왜 아닐까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목이 마르다고 물을 한 컵 달라 그럽니다. 근데 컵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종이컵에다가 딱 물 따라줬어요. 똑같은 새 종이컵에 담아줬는데 기분 좋게 마실 분 계신가요? 없죠.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 과학을 공부했고 이건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야. 내 마음 정도는 내 마음이 조정해야지. 극복할 수 있어. 극복되나요? 아니 이거 아무렇지 않게 먹을 써야 돼. 주변에 누가 있어. 애들이 보고 있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갖다가 그냥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글이 써 있죠. 요건 불로장생, 요건 비만 음식, 요것은 건강식 하고 어떤 없는 것도 있고 다 각자 자기의 마음의 창으로 그 음식을 들여다봅니다. 상당히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도 하나하나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야. 마음의 영향을 받지 환경 영향을 받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맛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발견한 거지. 그리고 맛은 사실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의 총량입니다. 그 총량을 자극하는 것은 강맛보다 중요한 리듬이고 실제 제 몸에 온몸으로 영양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 식품은 반드시 실패하죠. 왜? 영양을 빼버렸으니까. 그거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죠?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사실 마음에 많이 비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볼 때 내가 맛을 결정을 하는데 단지 감각에 들어온 정보를 참조해서 어지간하면 똑같이 어지간하면 예측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낼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지는 다르고요. 모든 사람이 생명이 생명인지 모릅니다. 미명이 미명인지 모르고요. 모든 사람마다 감각이 달라서 아무리 연구를 만약에 좋은 그 와인을 만들어도 70% 이상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요, 좋다고 남들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자신감을 갖고 자기 몸을, 그러니까 사실은 식품보다는 자기 뇌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유용하고요.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남의 이야기고 나는 똑같지 않을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늘 정말 너무 쇼킹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색, 무치, 무미. 맛이 없다. 식품에 맛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 물은 원래 아까 완전히 무색, 무미, 무치해야 네. 되는데, 물맛 좋아, 나쁘냐 하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다양한 자극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감도를 높였다, 낮췄다면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희가 굳이 그 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수돗물을 먹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H2O인데?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와, 이거 쇼킹한데요? 자, 오늘 질문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하신 도중에 이사님 논리대로라면은 코로 맛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맛을 잃었다, 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 이빈 효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코가 혀에 대한 그 느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코로 정말 맛을 느낀다면은 어떤 쪽에 잘못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후각이 중간중간 마비되는 경우는 꽤 있어가지고 감기 걸릴 때 쉽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세포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맞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각세포가 붕괴돼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 마분지를 먹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내 생존을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먹어야겠는데 먹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맛을 느끼고 침이 나오고 씹어주고 넘긴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맨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몸이 아프면 왜 입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특히 감기가 코 막히니까 특별히 더 식욕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는 게 맛을 더 못 느끼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과 함께. 그러면은요, 저희 요즘 과일을 사러 네. 마트에 가다 보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브릭스라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를 측정하는 건가요? 실제로 과당이나 설탕의 함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녹아 있는. 네. 과당이나 설탕의 함량일 뿐이지. 네. 그거 자체는 맞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또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일은 무조건 달아야 맛있습니다. 달지 않은 과일이 맛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향의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즐거움이 오질 않잖아요. 네. 향은 그냥 사과라고 느낄 뿐이고 실제로 먹는 것은 단맛하고 신맛이 같이 조화되게 와야지 맛으로 느끼는 거라서 네. 만약에 과일이 향이 아무리 진해도 단맛이 없으면 향이 약하다고 느끼지 이게 단맛이 약하다고 보통 잘 안 느낍니다. 네. 같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도만 측정을 해도 향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고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탕을 줄이기 힘든 이유가 과일에서 단 걸 맛있어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금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소금이 맛있어서 같이 넣으면 자체가 짠맛이 나거나 단맛이 나는 게 아니고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네. 지금 천연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맛이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인공
유해 물질, 그러니까는 그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뭐 MSG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MSG는 몸에 좋지 않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소금하고 비교하면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무리 소금 줄이라도 줄이기 힘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유의한 맛성분이죠. 요리 같은 경우는 짠맛, 감칠맛. 짠맛은 소금, 감칠맛은 MSG 맛입니다. 그래서 MSG를 직접 MSG로 넣을 것이냐, 다시마로 넣을 것이냐, 간장으로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원래 모든 생명체에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면 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루탐산이라고 하는 MSG 네. 성분입니다. 그래서 네. 자체가 다시마 국물을 추출해도 나오고 있는 건 실제로 MSG 성분입니다. 그래서 출처만 다를 뿐이지 성분은 똑같습니다. 이제 MSG는 순수하게 글루탐산만 나오고 다른 방법에서는 다른 아미노산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많은 데서 저희는 MSG를 넣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좋은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화학하면 굉장히 첨단이고 좋아하다가 모든 것은 화학 때문에 생긴 것처럼 굉장히 화학을 해모증을 하니까 모든 거에 다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MSG 같은 경우 사실 발효로 만들어진 아미노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첨가물로 등재돼 있고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니까 그건 사실 분류 기준일 뿐인데 자체가 무슨 화학 이상한 성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었죠. 근데 식품회사에서는 어떻게 언론과 소비자와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싫다 그러면 빼면 그만이지 뭐. 항상 빼면 그만이지 뭐. 안 넣으면 안 넣습니다라고 끝내지 절대로 그거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왠지 분위기가 맛에 대한 진실과 거짓 탐구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나건 선생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이란 것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신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음식과 맛에 대해서 참 비과학적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학의 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관을 깨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가 과학과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